이제 우리가 많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 아이의 타고난 천성, nature, 그 다음에 우리가 기르는 그 방법이라던가 주위의 환경, nurture, 외부에서의 영향과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천성이죠. nature vs nurture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학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장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변해가면서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돼서 사망할 때까지 어떤 식의 그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건강했고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덴마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모든 메디컬 그 시스템이 국유화돼 있고요. 그 대신 이 그 메디컬 레코드를 일생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환자가 어딜 가거나 이 메디컬 레코드를 찾아낼 수 있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연구를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처음으로 테스트했냐면은요, 어느 나라나 한국을 비롯해서 알코올리즘 항상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일생을 이제 좌우하게 되는 것이 이 알코올리즘인데, 외부의 그 자라난 환경이나 부모의 그 양육법하고 관계가 되나라는 걸 갖다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되나?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요즘엔 쌍둥이들의 연구입니다. 특히 일란성 쌍둥이는요, 한 개의 알에서 두 아이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염색체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DNA도 똑같고, 그 다음에 성은 물론 똑같죠. 남자아이든지 여자아이든지. 그리고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한 그 천성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거죠, 네이처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중에서 알코올리즘이 있는 부모님이 있대 봐요. 그런 부모님한테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답션이 돼가지고 양육이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을 갖다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한 아이는 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집으로 같이 보내졌고, 한 아이는 떨어져 가지고 아주 독실한 목사님 쪽으로 갔습니다. 술 잘 안 마시고 그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크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알코올리즘이 있는 경우에 양쪽 어디를 가든 간에 알코올리즘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알코올리즘은 부모의 유전과 관계가 많아서 타고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 이제 그게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 환경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건가? 알아보니까 알코올리즘 가지고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이 독실한 목사님 댁에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차이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알코올리즘 가정에서 부모가 마시는 것을 계속 보는 애들은, 우리 두뇌에는 미러 뉴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마시는 거 봤겠죠. 그 다른 영향도 물론 있었겠죠. 거기서 알코올리즘 되는 애들이 목사님 집에서 자란 애들보다 더 많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 집에서 자란 애들이 알코올리즘이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환경의 차이 때문에 조금 덜한 것뿐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유전적인 것, 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둘째, 환경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 이제 그게 여기서 밝혀진 거고요. 똑같이 알코올리즘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은 알코올리즘을 그냥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딸들은 굉장히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하고 알코올리즘하고도 이게 관계가 꽤 많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여성은 제 생각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어떤 점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많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서는 우울증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덴마크 소사이어티는 굉장히 그 개인의 행복, 개인의 그 생활에도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 딸이 지금 덴마크에 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가끔 방문을 하는데 어떤 가정이 서로 부부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제 어떤 점에서 위자료를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이나 뭐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경제적인 게 있어야지 부인한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덴마크는 가보니까요, 정부가 그것도 도와주더라고요. 결국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정부에서 그것도 도와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거기가 뭐 세계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스칸디네비아 그 3국이 들어가는 것이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속으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방문했을 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Postpartum Depression. 그 제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이 조울증 환자들이 임신을 했을 때 나중에 그 Postpartum Depression이 올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 환자 중에서는 백인 여성이었는데요.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자기가 권총으로 이렇게 사살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입원시키는데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이 환자가 그 아기 낳고 나서 뭐 2, 3일밖에 안 됐는데 응급실로 왔더라고요. 자기는 뭐 도저히 아기가 키울 수가 없다.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는 아기가 없는 데서니까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그런 그 사이카틱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현상을 사이카틱하다 그러죠. 정신증, 어떤 면에서는 크레이지한 상태라는 게 그건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환자가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입원하고 뭐 이제 이거 다 지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왜 아기를 죽였니?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자기처럼 못난 엄마한테서 얘가 잘하는 게 자기 생각에는 너무나 애한테 불공평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진짜 애는 그때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좀 벌쩡했을 때죠. 이렇게 포스트팔텀 디프레션이 이거는 정말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많이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아기가 낳자마자 엄마가 이렇게 우울해지면은 아기에게는 엄마가 전 우주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때는 아기가 같은 동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한 살 반, 2살 돼야 아기가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고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면 얘는 막 사방에 울고 난리죠. 왜냐하면 그 우주가 그냥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상태니까 이 나라가 워낙 개인의 행복을 갖다 위주로 하는 나라니까 이런 엄마가 얼마나 많이 생길지 미리 알아서 도움을 줘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6만 명의 어머니, 그다음에 5만 명의 아빠들을 갖다가 이제 그 아기가 낳은 다음에 계속 팔로업을 했습니다. 쭉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그 포스트팔텀 디프레션 있던 엄마의 히스토리 가지고 있는 여자들 중에서 물론 이런 게 많았지만 얼마나 자주 오는가 봤더니 산모 1000명 중에 1명, 0.1%죠. 그 엄마들이 포스트팔텀 디프레션이 오더랍니다. 물론 아주 심한 케이스도 있고 굉장히 마일드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서 5만 명의 아버지들도 같이 팔로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괜찮으면 아버지들이 주로 많이 이제 아기를 기르는데 많이 시간을 보내겠죠. 그 정부에서 그걸 이제 도와주겠죠. 이 아버지가 그때는 일을 못 할 테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회의 안정이라던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천성이 이런 포스트팔텀 디프레션에서도 영향을 끼쳐서 한 1000명 중에 1명은 올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그거에서 대비해서 아버지들이 이럴 때는 도와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친정 부모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미리 조사를 하는 거겠죠. 내가 태어난 천성, 즉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적인 것, 이게 천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육 상태, nurture, 양육.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어떤 점에선 천성은 더 중요한 거죠. 일련성 쌍둥이의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천성과 양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